안녕하세요. 승상케미TV입니다. 자, 오전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역시 오늘 시장 좀 안 좋죠. 좀 안 좋고. 자, 잠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시장이 지금 11시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여전히 세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지금 6년 전 정도로다가 외국인 비중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좀 빠져나가고 있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의 강한 이 매도세가 있죠. 그러면서 역시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좀 편할 날이 없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지수 차트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저번 주에 우선이 올려놓긴 했는데, 물론 주봉이라는 게 이 한 주간에 이제 끝나봐야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역시나 이 바닥권에서 여전히 박스권을 횡보하는 이런 시장이 돼 있고,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5주선을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면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죠.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깝습니다.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이라, 당분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만약 계속 길어지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악재는 좀 이제 사라지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멈춰줘야 돼요. 다행인 거는 공매도가 이제 코스피배 코스닥 150 정도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은 덜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약세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전체 종목을 다 공매도로 했다면 예전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 코로나 때문에 심하게 무너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무서운 생각도 가끔씩 들긴 합니다. HLB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시황 전체를 볼게요. HLB 좀 많이 무너지고 있죠. HLB를 보면 지금 오늘 3%대, 그죠? 생명과학 2%대, 넥센스 6.64%대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 항서제약에서 로열티 수령을 좀 했죠. 로열티 수령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실적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모든 거에 반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추세라고 그랬죠.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주선을 뚫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HLB에 관련된 몇 가지 기사들이 좀 있어 살펴볼 건데, 중국이, 글로벌 2가 중국이죠. 여기 이제 K 신약들이 좀 있는데, 여기 HLB가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이 이제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 수령한 부분이고, 한미약품, 튤립님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HK 이노엔 등 다양한 어떤 이런 이제 제약들이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특히 이제 리보세라님 얘기가 좀 있어요. 잠깐 보면, 얼마 전에 이 항서제약에서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았는데, 이 항서제약이 요렇게 이 리보세라닙 요거에 대한 이제 글로벌 팔권을 HLB가 갖고 있다 보니까 로열티가 들어온 건데, 리보세라닙이 아마 이 HLB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2004년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가 개발한 표적 항암제, 그죠? 2007년도에 자회사인 엘레바를 통해서, 이게 엘레바예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중국을 제외한 판권을 확보했고 2020년에 글로벌 특허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았고 이번에 94억 원 수령했죠. 그럼 이제 위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이후 2020년 12월에 간암 2차 치료제로도 승인받았고, 자, 지난해부터 본격 판매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매출 증가가 이 어떤 HLB의 이런 이 로열티에 좀 승부를 좀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사실 항서제약의 주가도 좀 만만찮아요. 이게 이제 항서제약의 월봉 차트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 자체에서 지금 약가 인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추세가 전형적으로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를 제가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이렇게 하향하고 있습니다. 튤립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 잠깐 이 오전 시황 보고 그러고 정리하고 오후에 9시에 전체적으로 내일 관심주에서 시황 정리하니까 이렇게 하루에 2번 진행해요. 편하신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고, 오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시간들이고 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고, 제 영상이 또 언제 또 인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리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항서제약 같은 이 어떤 미국의 이 제약 바이오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 KRX 헬스케어 지수 자체도 제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 바이오주 자체가 공매도에 굉장히 취약해요. 공매도에 취약한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인해서 안 그래도 시장이 약한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는, 즉 코스닥 150에 있는 이런 HLB 그룹주들 같은데 이런 데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실방 진행하면서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자료는 뽑아놓고 셀트리온 좋죠. 이제 뭐 오늘 하루 좋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밀릴 수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어제 셀트리온 그 자료를 뽑아놓고서 실방 때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니까 좀 너무 길어져서 시청자들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일찍 끝냈더니 셀트리온 자료를 제가 빼놨더라고요. 뭐 저녁 때 또 한 번 보면 되고, HLB의 전체적으로 공매도하고 대차거래를 보겠습니다. 대차거래는 전일날 나오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엔드기님 안녕하세요.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자, 신규 수량이 11,000주, 상환 수량 64,000주, 상환 수량이 더 많죠. 신규 수량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역시나 강한 이 공매도가 좀 있어서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과 같이 걔를 같이 하고 있죠. 전혀 추세를 돌려놓지 못해요. 이게 월봉에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하향 중이니까 이것부터 돌려놔야 되는데, 이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돌려놓지 못하고 있죠. 저번 주도 못 돌려놓고, 저번 주 금요일날 그렇게 돌파 안착하길 바랬는데 역시나 김범심님 안녕하세요. 못 돌려놓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봉에선 다중바닥 하단권에 있습니다. 28,400원인데 아슬아슬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장중 투자자의 동향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잠깐 보겠습니다. 외금 매도하고 있죠. 이게 아마 공매도 부분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추세가 완벽하게 하향으로 깨져 있고, 주봉에서 역시나 그 징글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보수선 돌파 안착을 전혀 못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하향인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HLB나 HLB 생명과학은 뭐 지금 싼 거 아니야?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을 때까지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역시나 대차 거래를 좀 살펴보면, 자, 국물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상한 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상한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고, 역시 새로운 또 공매도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죠. 오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이 강한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이 월봉이라는 게 월 말상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켜주고 돌아 나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깨고 있다는 건 리스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0개월선의 중요성. 14,400원대가 되는데 완벽히 이탈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추세를 이탈하고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전 저점 꼬리까지 딱 와 있어요. 이거 깨게 되면 추세가 완벽히 무너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왔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최저점 다시 찍었죠. 이전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나마 좀 돌려놔서 월봉 20개선을 단단히 못 지켜주고 다음 달에 더 밀린다 그러면 추세가 더 깨질 수 있습니다. 즉,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추세가 깨질 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관망할 때고, 섣불리 신규 진입, 분할 매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월봉에서 20개월선, 20개월선이라는 게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했죠. 어떤 주가의 가격이 20개월선 밑에 있다. 즉 20개월간의 평균 가격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는 위험성, 즉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